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입니다. 이것을 세계 핵심 도시 면적 인구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그 세계의 도시인 서울이 지금보다 면적 한 4배 정도, 인구 한 2배 정도 커지면 이때 그 좋은 점, 나쁜 점 어떤 게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도표 2장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심심해서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피카소가 호작질한 것보다는 명화인 것 같습니다. 세계 핵심 도시로 서울, 뉴욕, 도쿄, 런던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면적하고 인구 그렸고요. 밑에는 인구 밀도 제곱킬로미터당 10,000명 단위로 산수에서 그린 겁니다. 파리도 명품 도시지만은 보니까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제외했고요. 상해, 베이징, 뉴델리, 모스크바 이런 것들은 본받을 게 아닌 것 같아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분명히 세계 명품 도시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어떤 상대적 위치, 그러니까 인구는 뉴욕보다 좀 적죠. 비슷한데 면적은 가장 좁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즉 서울은 가장 복잡하다, 복잡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도시 성장에 한계에 봉착한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을 다 동의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분명히 서울이 어떡하든 대한민국의 심장인데 또 세계의 심장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이면 이제는 세계의 심장이죠. 그래서 서울이 명품, 글로벌 명품 핵심 도시 되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인구 밀도를 반 이하로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을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은 가령 4배 이상 키워버리고 인구는 면적 4배로 클 때 인구는 한 2배 정도만 크도록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인구 밀도 지금의 반 이하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과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도시라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제가 도시공학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냥 상식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또 많은 시간 투입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한번 디파인 했습니다. 어떤 하나의 생활 문화 공간 아니냐. 그래서 어떤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능적으로 하나로 통합되는지 여부 아닌가. 이게 어떤 도시가 되려면은. 그래서 도시를 기능적으로 통합시키는 수단이 한 3개 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통신이 있고요. 교통이 있고요. 관리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가버넌스 이런 거와 관련되겠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어떤 기술 혁신이 아주 눈부시게 이제 진행이 됐고 통신, 교통 이게 점점 더 고도화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디지털화 이런 거 지금 아날로그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메가시티 관리하는 게 기능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1,000만 어떤 도시를 관리하는 것이나 아니면 한 4천만 도시를 관리하는 것이나 사실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적당하게 이제 구역별로 나누어서 적절하게 또 자치권 행사하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말하는 서울하고 또 수도권이라는 거 이거는 이미 기능적으로는 하나의 생활권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완전히 구닥다리 아날로그 시대의 유물인 행정 조직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기능적으로 하나로 통합된 수도권이라는 것이 기능적으로 하나로 통합된 생활권인데, 근데 아날로그 시대 구닥다리 유물 행정 조직으로 지금 인위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많은 문제가 나오는 것 같다 이겁니다. 그리고 낭비가 많다 이겁니다. 낭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그 서울이라는 전체적인 어떤 그 세계의 심장 도시로서 성장하는데 저해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낭비 없애고 효율 높일 수 있다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메가시티를 만들었을 때 좋은 점이 뭘까? 기본적으로는 그 주권자인 주민들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막 인위적으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고, 살고 있는 주민들 효용 당연히 개선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용이 떨어지게 되는, 효용이 낭비되는, 사장되는 이런 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거죠. 그 다음에 도시 유지 비용, 이것도 규모의 경제 더 작동시키게 된다면 그러면 전체 도시 유지 비용도 감소하지 않겠나. 이거는 세금이 줄어든다 이런 겁니다. 예. 행정조직 통폐합해버리면은 공무원 수 줄어들 수 있고요. 뭐 지금의 시장이 구청장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 조직 중에서 지원부서는 통폐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무원 유지 비용, 공무원 그 유지 비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공 서비스 생산 유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 생산 유통하는 그 조직을 지금 그 10,000명이 하던 거를 만약에 5,000명이 할 수 있다면은 5,000명 필요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생산 활동하면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세금으로 먹고 살았는데 다른 데 가서 생산 활동해서 세금 내면서 먹고 살으라 이거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그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은 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전체적으로 또 폭등하냐? 이게 상당히 걱정거리가 되는데, 저는 전반적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연구하니요. 부동산 그 가격이 전반적으로 확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게 장기적 변수로서 소득 늘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소득, 그 다음에 인구 이런 게 늘어나야 합니다. 경제가 기본적으로 상당 수준 이상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 메가시티가 된다고 해서 부동산 관련되는 거시 요인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미 기능적으로는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걸 형식상 통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이거 메가시티 만든다고 할 때 다만 그러나 여기서도 메가시티 만든다는 것은 뭐냐? 메가 프로젝트 추진이 전제돼야 되는 거 아니냐? 메가 프로젝트가 뭐냐? 그거는 교통, 통신, 뭐 교육 이런 그 사회 기반 시설,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여기에 대한 장기 투자가 전제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직접 이 혜택을 받는 곳, 그런 곳은 부분적으로 당연히 상승하겠죠. 네? 상승할 것 같은데, 이거는 오히려 좋은 점이 더 많은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부동산 가격, 지역 편차 문제가 완화되는 거 아니냐. 이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예. 이렇게 정의해보고요. 그런데 이 부동산 관련 문제, 메가시티로 진행했을 때 부동산 관련 문제는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구상되고 있는 그런 서울 인근 수도권 관련 사진 이렇게 같이 한번 보시면서요. 저기서 지금 현재 우선 통합 대상인 1차, 2차를 제가 한번 이미적으로 나누어 봤는데, 1차 통합 대상인 곳, 그것이 지금 이건 언론에 보도되는 거, 또 그 지도에 표시된 거, 이걸 가지고 제가 임의로 이렇게 한번 해본 것이지 어떤 전혀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김포시, 고양시, 하남시, 구리시, 광명시, 과천시, 안양시 이렇게 면적 인구 다시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통합 효과가 크려면은 땅은 엄청 넓고요, 인구는 적고, 그게 좋잖아요. 왜냐하면은 통폐합했을 때 수도권 인근을 서울에 통폐합해서 그걸 전부 서울로 편입시켰을 때, 서울이 지금 인구 밀도가 너무 높으니까 땅은 확 늘어나고 인구는 조금만 늘어나고, 그게 통폐합 효과가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통합 효과가 가장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통합 효과는 김포, 고양, 하남이 가장 높은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눈을 보면 확인되죠. 근데 땅은 크고 인구는 적고 그래야지 그 통합 효과가 높게 나온다 이겁니다. 근데 과천은 말이죠. 땅은 좁은데 인구만 되게 많네요, 저거. 그래서 저 아무 편견 없이요. 그냥 그 기능적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과천 같으면은 통합 과정에서 면적 좀 이렇게 과천처럼 이렇게 좁고 인구만 많은 그런 곳은 쪼개서 다른 데다 붙여버리고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겠나. 이게 통폐합이죠. 예. 그래서 통폐합을 해야지 행정 조직이 그 중복되는 게 없어져 버리고요. 그럼 공무원 숫자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1차, 위에서 말했던 1차 대상을 다 합친 다음에 서울의 면적 인구 다시 한번 그려봤더니 면적은 여전히 런던보다 좀 적은 것 같고요. 인구 밀도 여전히 높습니다. 1m로는 내려갔지만, 예,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왕 할 거 세계 1등 해버려야지. 세계 1등이 좋잖아. 지금 제가 나온 거는 글로벌 대표하는 명품 도시인데 거기서 1등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합치자 이겁니다. 한 번 더 합친다. 2차 대상지를 이제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까지 다 합쳐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성남, 광주, 용인, 의왕, 군포, 시흥 그것도 인구 면적 그림 거 한번 보십시오. 참고하면은 용인하고 광주가 그 땅은 크고 인구가 작아서 통합 효과 아주 짱입니다. 짱짱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더해서 세계 도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드디어 서울이 면적 1등입니다. 인구 밀도는 한 0.6 정도 나오니까 이 정도면 매우 양호하지 않습니까? 예. 현재 인구 밀도의 한 절반 정도로 줄었잖아요. 예,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이 메가서울 기회에 이제 지방 거점 도시들도 이렇게 기사 사진처럼 부울경, 마창진 이렇게 마산, 창원, 진주, 마창진, 대구권역, 광주권역, 대전권역 이렇게 이 메가화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특히 작년경부터 여러 번 이제 주장한 게 있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경상 남북도 합쳐서 경상도 해버리고요. 전라 남북도 합쳐서 전라도 해버리고, 충청 남북도 합쳐서 충청도 해버리고요. 이렇게 지방 인구 소멸로 지방 소멸을 한다 했었는데 합쳐버려서 통폐합해버리면은 그러면 행정조직 절반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날로그 방식 아니고 디지털 방식 사용하면은 그렇게 해도 효율적으로 행정 서비스 제공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행정 서비스 조직 절반 줄어버리면 그럼 공무원 숫자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요. 지금 인구가 자유 낙하하듯이 인구 소멸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구가 지금 수직 감소하고 있는데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 공무원 숫자 줄여야 하잖아요. 줄여더라도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대폭 줄여야 한다. 그것도 미국 기준으로 미국 인구 공무원 한 명이 주민 몇 명을 서비스하느냐 그 기준 참고해서 한다면은 지금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조직 통폐합하는 이런 구조조정을 해야지 공무원 숫자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줄어드는 공무원들은 지금까지는 세금으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데 일해서 세금 내면서 생활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체로 본다면 그런 뜻입니다. 동시에 이제 국회의원 숫자도 너무 많죠. 지금 300명인데 220명 없애버리고 80명만 해도 된다 이겁니다. 이게 미국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이라는데 이게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잖아요. 헌법상 국회의원의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하되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0인 이상이니까 200명에서 299명 사이에서 이제 법으로 정해야 되는데 지금 300명이라면 이거 위헌이라는 겁니다. 위헌. 일부 위헌은 무효거든요.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입니다. 그게 원칙이잖아요. 지금 국회의원 저거 전부 무효 아니야, 저거?
뭐 이런 주장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200명도 너무 많다 이겁니다. 미국 기준이면 국회의원 80명만 해도 충분하다 이겁니다. 예? 그 쓰레기 같은 보좌관 제도 싹 없애버리고요. 예. 보좌관 쓰려면 국회의원 네 돈 들여서 쓰라 이겁니다. 예. 그리고 연봉도 팍 깎아버리고요. 예. 능력 없으면 국회의원 하지 마라 이겁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연간 대략 한 100조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 돈으로 전국에 그 메가시티 추진 가능할 수 있잖아요. 메가시티가 되려면은 메가 프로젝트가 전제돼야 되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투자가 돼야 됩니다. 사회 간접자 시설에 교통, 통신, 뭐 교육 이런 각종 그 인프라에 투자가 돼야 된다고요. 그거 안 하고 그냥 그 형식적으로만 딱 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국 그 메가시티 추진할 수 있는 그 재원도 되고요. 메가시티 한다고 세금도 거두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또 이제 저 돈으로 과학기술 분야 집중 투자해야 되고요. 또 어떤 그 필수적인 복지 재원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그 공무원에서 잘린 분들 그분들은 다시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은 지금까지는 세금으로 밥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데서 다른 일을 해서 세금 내면서 먹고 살아라 이겁니다. 그게 좋은 일이다 이겁니다. 대한민국에. 예.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정치인들 아주 그 해충으로 보이는데 세금 갉아먹는 그 해로운 그 곤충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예? 그래서 지금 선거 시즌이 바야흐로 선거 시즌이 되니까 갑자기 뭐 여기저기서 혁신한다고 난리인데 의원수 팍팍 줄이고요. 비례대표제 완전히 당장 전면 없애버리고요. 그 쓰레기 보좌관 제도 싹 없애버리고요. 정당 국고보조금 이거 완전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혁신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정치 해충들 저거 세금 훔치는 도적단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왜 찌제명에 하고 아수라 마피아 단체 합치면 찌피아 되는 거 아닙니까? 찌피아 범죄단체 비호 방탄하는 거 저것들 저것들은 왜 찌피아 그 수개를 비호 방탄하겠습니까? 정치 해충들이 왜 비호 방탄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세금 도적질 해먹는 그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국고보전금 싹 없애버리고 지 돈 내서 지가 정치하라 그러면은 저 따위 그 도적 마귀 찌제명 놈을 비호 방탄하고 저지랄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예? 가서 그냥 더불어 도적당 해충들이 찌제명이 멱살 잡고 깜빵으로 끌고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지돈 갖고 한다면은. 그런데 찌제명이 눈에 잘 들어야지 정당 국고보조금 그 돈이잖아. 세금이잖아. 세금 도적질을 하는데 그 통로가 되니까 저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가 또 이제 혁신한다고 지랄을 하는데 아주 웃기잖아. 말 안 되는 소리죠. 그거. 웃깁니다. 예. 그래서 세금 도적대가 제공하겠다는 정치 서비스 그거 구매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수 220명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좌관 싹 없애버리고 공무원 숫자 팍팍 줄이는 거 요게 정치 혁신 아니냐. 예,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